인정, 인지. 자, 최상병.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격노하고, 누구는 외면하고, 국회는 둘로 나뉘어 다툼하고,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군인 하나 잘못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군대에서 애다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최수근이라는 20살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엄청 밝았어. 교수도 가족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예의 바른 애였다는데요. 10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태어난 정말 귀한 늦둥이 매아들이었대요. 알바에서 엄마 생일이라고 입대 며칠 전에 툭불 소고기를 보내는 그런 애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이 군대 가면 어떻겠어요? 솔선수범했겠죠? 남들이 고생하면 못 두고 보는 애인 거예요. 군생활 진짜 잘하는 다정한 애였겠죠. 자, 근데 2023년은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특히 그해 여름에는 원래 가뭄이 심하다고 난리였는데 해가를 뛰어넘어 물난리가 났죠. 자, 48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되고 35명이 다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수해가 심했던 예천군에 군인들 대민 지원 싹 나가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이 재난 통에 우크라이나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한더수 총리가 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으쌰으쌰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이라 떠들고 있었죠. 자, 왜냐? 2022년 8월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서초동 현자가 등장했던 바로 그 해예요. 근데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를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야, 비 많이 오네? 하고 정시 퇴근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을 때 우리 그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집에서는 40대 자네와 10대 여자아이 하나가 빗물을 피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어요. 빌라의 주민들이 이 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창문을 뜯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수압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집이었을 그 공간이 죽음의 장소로 뒤바뀌는데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의 주민들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난 윤석열이 이 현장을 찾아가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비판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족 사망한 현장에서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사람이 죽어간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그걸 대통령실 홍보용 카드 뉴스에 썼어요. 거기엔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죠. 이렇게 하면 자신이 뭐라도 한 거니 욕은 안 하겠지 싶었던 거예요. 매우 역겨운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 싶은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진짜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화물차 기사가 언덕배기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걸고 주차 안 둔 채 편의점을 다녀왔어. 밥을 먹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 차에 애가 치여 죽었어.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궜으니까 차가 그대로 내려온 거야. 기사는 자기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 이 기사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나와서 사과를 했겠죠.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의 불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사과 대신에 나 일 잘하고 있다고 카드 뉴스 만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연결해 볼게요. 화물차 기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환경에서 애 부모한테 찾아가 탁 엄근진한 표정으로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이랬다 쳐봐. 미친 사람이겠다 싶겠죠. 요거랑 똑같은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살납니다. 취임 3개월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을 찍어요. 자, 근데 이때 이 윤석열을 부지한 게 누구냐? 바로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최수근 군이 속해 있던 바로 그 부대의 사단장이죠.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때 상륙 돌격 장갑 차량과 고무보트를 몰고 가서 32명의 인명을 구했던 인물인데요. 이때 여론이 확 뒤집어졌었어요.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재난 대비를 꼼꼼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야, 우리 대통령 한 번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여론이 그냥 탁 돌아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요때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 군인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정부 소속이면 뭐 개미고 방앗개비고 다 뛰어나가라. 특히 군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에 나가야겠다. 요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성천에서 7월 18일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최수근 군이 속해 있던 부대는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성천 일대에서 이제 인간띠 작전으로 해가지고 실종자를 찾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상하죠?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어요. 임선근 사단장이 등판에 해병대가 잘 보여야 한다고 군인 애들 구명조끼를 못 입게 했거든요. 임선근 사단장은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한술 더 떴던 거죠. 자, 이 작전은 애당초 수행하면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해병대 상륙 장갑차도 실종자 수색 때는 유속 때문에 철수했거든요. 현장 지휘관들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수중 수색이 어렵다고 위에 보고를 하는데, 위에 임선근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까라면 까는 거죠. 자, 그 결과 우리 최수근 군은 예천군 내성천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 청년이 목숨을 잃기 4일 전 7월 15일 경북에서는 총 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충북에서도 오송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 14명이 죽었죠. 근데 수습 과정에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나를 지켜준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위험에 처했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쌓인 거예요. 자, 이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윤 대통령이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임성근 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을 찾아가 나는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해요. 자,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있었죠. 그 해병대 수사단은 최수근 상병의 가족들에게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불찰이 있었다 해서 이거를 경찰에 이첩을 할 거다. 왜냐? 군 문제를 군이 직접 수사할 경우에는 이게 사건이 축소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을 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한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하러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사 내용이 국가안보실로 가요. 박정훈 대령은 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구나 하고 있었을 텐데요. 안보실과 비서실 대통령이 이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터져요. 윤 대통령이 이른바 경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호주 도주대사로 알려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때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딱 정해줘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던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이 쏙 빠지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 이렇게 보니까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분명히 대민지원에 최선 다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윗선의 뜻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군인인 임성근 사단장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지시가 하달되게 되죠. 왜? 이거는 이른바 보여주기 작전을 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무리한 지시를 한 게 임성근 사단장 개인의 독단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고로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지시의 주체는 누가 된다?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월 31일 날 재미있는 일이 연이어 터집니다. 이 일을 저지르는 주체들조차 이 일의 모양새가 너무 더럽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면 대통령과 국방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기도 해요. 문건 만들 정도면 누구 하나 대통령을 말려야지. 근데 그런 새끼가 한 놈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8월 1일 박정훈 대령만 이 과정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불러 문자를 하나 불러줍니다. 신범철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감 나왔던 낙선된 이 아저씨가 그때는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그분이 명확하게 사단장은 빼라 라고 보내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박정훈 대령이 한마디 합니다. 김기환 사령관님,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건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 일입니다. 일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다 무시당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원래 자기가 수사한 내용 그대로 수사자료로 입첩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종섭의 국방부는 어떻게 했냐? 보직 해임합니다. 수사 결과 이첩했다고 보직 해임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때부터 군기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고요.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 씨, 이분이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기도 했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김계환 사령관이랑 통화를 주고받아요. 정말 전방위적인 대통령실의 작업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루가 흐릅니다. 일이 있은 뒤 옷 벗겠다고 분명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던 임성근 소장이 야, 책임진다는 거는 옷 벗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책임을 다한다고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한다고 라고 말을 바꿔요. 8월 8일엔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됩니다. 3일 뒤 군대 내에서 너무나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박정훈 대령이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KBS 사사건건에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흥미로워요. 진실을 알리고자 언론 앞에선 군인을 항명죄로 몰아갑니다.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박정훈 대령은 자신의 억울함을 끝없이 호소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었죠. 그러니까 8월 21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중대장 그리고 중사 이렇게 4명은 혐의 사실 특정도 어렵고 애매한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메시지로 물이 깊다, 사고 난다고 한 그 대대장들만 혐의가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진실만을 말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사건으로 구속하려다가 막힙니다. 9월 1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로 오늘날이 된 거죠. 2024년이 됩니다. 이 일과 깊은 연관이 있던 임종득, 신범철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뛰어다녔고요. 둘 중 하나는 진짜 배지가 됐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연수생으로서 연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거예요. 지휘관이 지휘했다 누가 다치고 죽으면 지휘관 책임이 있느냐? 시민단체와 언론의 왜곡 보도 혹은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군 지휘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 그대로 자기 변호를 위한 연구를 하면서 돈도 받아요. 요즘 보니까 출근도 똑바로 안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범죄자로 조사받아야 해서 해외 출국 못해야 했던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가 도주 대사 소리 듣고 귀국을 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단순히 군인 한 명이 불우한 사고를 겪어서 화가 났다. 근데 그게 대통령 측근들과 연관이 있다더라. 고작 여기서 시작된 분노가 아닌 겁니다. 그 이전부터 끝없이 보여준 무책임, 면피, 외면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열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깊은 분노가 한데 다 모인 겁니다. 신인동의 그 가족들, 오송지하차도, 그리고 그 2023년에 있었던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들, 2022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다 모여서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까지 다 모여져 온 거예요, 이게. 지난 총선 때 굉장히 강한 아젠다가 된 거였고요. 국민의힘 격전지 총선 후보들은 최상병 특검 찬성한다고 이야기해야 당선되겠죠. 왜? 중도뿐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거 내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뽑힌 두 분이 있어요. 안철수, 조경태. 이분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 최상병 특검 찬성이다. 심지어는 분명 자기가 표결을 했거든. 근데 표결에 찬성 안 했는데 자기는 찬성이래, 입장이. 뽑히기 전에 분명히 찬성한다며.
뽑고 나니까 찬성 안 해. 그래놓고 표결하고 나서 또 자기는 입장은 찬성이래. 게다가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씹어 누가 보면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하는 줄 알겠다. 그쵸? 자, 오늘은 최상병 사건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